어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오늘 이렇게 황금선바 새로운 기분으로 네네. 이렇게 제가 오늘 다녀온 곳은 네네. 자유한국당의 입당 네네. 입당 취소 지난번에 잘렸잖아요. 네. 반복해달라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이제 받아달라고 이렇게 아니 요청을 저 했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다양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그랬으니까 네. 김용민 다시 받아줘요. 그렇지 5.18을 저기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 설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거기 한 명 오늘 나갔잖아요. 누가요? 아니 뭐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완전히 나간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 대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꼼수. 꼽으세요. 비례의원은 제명시키면 당적을 그냥 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탈당을 해야 돼. 네. 아 그렇구나. 탈당시켜야 돼요. 당에서만 제명해야지 당에서. 그게 약간 좀 꼼수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비례의원은 탈당을 하면 자동 의원직 상실이에요. 근데 제명을 하면 무소속 의원을 그냥 남아요. 예전에 누구냐면은 민주당하고 신한국당이 97년 대선 앞두고 합당을 했어요. 예. 그때 이제 말하자면은 조순 시장 이쪽에 그 민주당하고 서울시장 옛날에 이회창 총재의 신한국당이 합쳐져서 한나라당이 됐는데 네. 그때 이제 이미경 의원이라고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의정 활동하신 분 이분이 원래 민주당이었는데 이 신한국당하고 합치면서 한나라당 의원이 됐어요. 그 이미경 의원은 자기하고 전혀 결도 맞지 않고 자기하고 섞이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 그런 한나라당 그 당에 자기 당적을 보유하게 된 거예요. 원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계속 당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노선, 발언, 행동 하다 보니까 이회창 총재가 이거 정말 족같구만 출당시켜. 그래서 출당을 시켰고 아 그래요? 출당되자마자 네네. 그분이 비례대표였으니까 민주당으로 가셨습니다. 민주당이 아니라 새정치국민회의. 국민회의군요. 예. 국민회의로 가셨어요. 예, 그때는 출당시켜주는 게 선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기 보면 때문에 이번에 출당이라는 말은 제명했는 거는 아무 징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른미래당에 계신 한 3분 정도일 거예요. 네네. 이상돈 의원을 포함한 이분들은 국민의당으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자기들은 원치 않는데 이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합치면서 바른미래당이 됐잖아요. 밤이당 됐죠. 네. 자기는 민주평화당 가고 싶은데 근데 비례대표라서 이렇게 당적을 포기하는 순간 탈당하는 순간 의원직을 잃어버려. 의원직은 상실이군요. 그래서 지금 당적은 바른미래당으로 되어 있는데 당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어요. 한 두 분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거군요. 양다리를. 예. 예. 박주현 의원은 민주평화당 대변인이에요 심지어. 당적은 바른미래당. 정론관 가서 예. 민주평화당 대변인 박주현입니다 이러고 브리핑을 하는데 본인 소속은 바른미래당. 네, 박주현. 금액이죠. 박주현 의원이 농해수위 소속이거든요. 예. 보통 의원들이 발언할 때 자기가 어느 당 그렇게 소속이다, 하죠. 지역구가 어디다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박주현 의원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 그 평화민주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게 개그로 따지면 내가 지금 개콘에 출연하고 있으면서 예. 인사들 때 안녕하세요 우차사 개그맨 홍현입니다. 뭐 이런 건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기 그 한 명 제명된 누굽니까 이름이? 이종명. 네, 이종명 의원이 이제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이 됐는데 네. 우리 헌정사에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나도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출신이야. 아 그래요? 우리가 통합진보당에서 예. 정의당으로 나올 때 예. 우리 비례대표 소속이기 때문에 네. 제명을 안 해주니까 네. 셀프 제명을 했잖아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렇지 저기 그 강기갑 형님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돼가지고 박원석 의원 같은 편인데 제명해야겠어. 제명. 셀프 제명. 내가 나를 제명했어. 그래가지고 정의당 창당하기 전에 네. 우리가 이제 창당 준비하던 시절에 적이었잖아. 네네. 그래서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그래서 나는 그때 발언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 박원석입니다.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예. 근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게 사실은 뭐 출당을 시켜줘야죠. 근데 이게 또 비례대표의 특성이 정당에 준 득표를 가지고 정당이 선출한 사람들이 비례대표 의원이 되는 거여서 예. 그 비례대표 의원들은 정당의 소속이고 때문에 자기 의사에 의해서 정당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는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정치 도의상 저런 식으로 그 당에서 마음이 떠났고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으면 네. 그냥 제명시켜줘야죠. 자기 갈 길 가라고. 예, 그게 맞는 거지. 그걸 끝까지 붙잡고 앉아가지고 피차간에 필요한 모습 보이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마음이 떠났으면 네 몸도 보내줘야죠. 예. 근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새 의원을 붙잡고 있는데 가라고 해줘야죠.
보내야 되는 게 맞다. 그 3명 보내면 또 저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새누리당에서 오신 분들도 지금 기회를 엿보고 보내달라고. 거기도 비례대표 있나? 비례대표 없어. 비례대표 없어. 예. 그거는 자기 의사에 떠날 수 있으니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한석이라도 붙잡아야 된다고. 그래야 뭐 나중에 국고보조금 받을 때 도움이 되니까.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이 김진태, 이종명 예. 또 누굽니까?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김순례. 이 세 사람의 5.18 망언의 이 날개짓이 네. 일종의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네. 바른미래당이 깨지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습니까? 바른미래당의 광주 의원들은 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바른미래당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더 이상 못 기회. 있겠다. 아니 뭐 광주가 이런 이렇게 느낌의. 짓밟히는데 예. 우리가 예. 보수 정당이 있을 수 있는 예. 이런 명분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보기에. 예. 그래서 머지않아 아마 바른미래당에 모종의 정치적 사단이 나지 않을까. 그럼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민주평화당이 살집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죠. 현재로서는. 그래요. 아주 흥미로운 진단이신데. 네. 자, 우선 나오신 분 소개를. 그렇습니다. 정말. 소개를 해야 네. 김 의원님 오창 오시네. 은근슬쩍게 뭐 이게 말을 섞으시면서 예,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서 TV에서 누가 말을 섞긴 했는데 아니, 우리 또 아니,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시청자- 다 아세요. 황인희 씨보다도 이분을 더 잘. 아이 그러면 당연하죠.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자, 우리 현역 의원님이 자리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건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영건 의원님은 비례대표시면서 네네. 농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치인입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 지금 구미을에 지역구를 두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구미을에 그러면 내년에 이제 출마하실 계획을 세워놓았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꼭 구미을에서 성공하시기를 이미 승리하시길 그 기원합니다. 구미시장이 민주당이에요. 네, 아, 그렇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계년에 그 전망 나쁘지 않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어처구니 없는 극우라고도 말할 수 없는 패륜적 우파가 돼버린 그런 패우가 돼버린 자유한국당. 저는 사실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이제 자유한국당 사망신고 냈다고 보고요. 지금 그 전당대회 당대표 구도가 지금 황교안 그리고 저기 오세훈, 김진태인데 예를 들어서 황교안 1등, 김진태 2등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요 도리어 박원석 의원님 말과는 또 다르게 바른미래당의 기회가 될 수 있어. 자유한국당 안에서 야, 이 완전히 막장까지 간 이 정당에서 그 당적 갖고 내년 총선 못한다. 해서 나와서 바른미래당으로 가진 않겠지만 여간 새로운 제3지대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비박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홍준표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지금 태극기 부대가 자유한국당이죠. 접수하는 듯한 분위기. 한 10만 명이 입당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아, 이게 네. 김진태가 저렇게 설치는 이유가 그거 믿고 그런 거예요. 그 뒤에 약간 친박이 버텨주고 많이 모았다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지금 아예 심심치 않게 오세훈이 3등 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아요. 야, 그럼 진짜 그 도로 친박당이라는 이름을 많이 썼지만 그렇지. 예전에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확 드네요. 그러면 예. 이미 그런 상태고요. 아, 벌써 이미 그렇다고 어느 정도 생각하시네요. 그런 상태고 황교안 씨가 지금 뭐 가장 유력한데 네네. 황교안이 대표가 된다는 게 사실은 도로친박당의 증거죠. 네. 그 황교안 씨한테 자꾸 친박이라 그러는데 그 얘기가 난 좀 틀린 얘기라고 생각해. 황교안은 그냥 예. 박근혜 자체예요. 아, 전혀 다르지가 분신이다?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 친박이라는 그 자기 저 프레임을 굳이 가지려고 애를 안 써도 네. 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뭐 친박당, 도로 친박당 뭐 이런 말을 하지만 아니 그렇게 그 비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나요? 뭐 당원을 따져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비박 의원들은 많지만 의원들은 많잖아요. 의원들은 예. 많지만 네. 실제로 지금 당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층이 태극기 부대, 지지 기반이죠. 예, 지지 기반이. 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층이 유입이 안 되잖아요. 태극기 부대가 거의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당의 흐름이 자꾸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지금 자유한국당 권리당원이 뭐 한 60만 대인데요. 네네. 근데 그 중에 한 23만 명 정도가 TK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TK의 좀 강경 보수층들의 그 당원 분포가 제일 높은 거지. 네. 상대적으로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당원들이 적고.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의 그 당원들의 분위기는 그런 거죠. 박근혜 어쨌든 구명해야 되고 탄핵은 무효고. 실제 김진태 같은 사람이 사실 정치적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그냥 돌출적인 발언으로 자기 존재를 과시했던 사람인데 19대 국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네. 탄핵을 전후로 해서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이른바 이제 아스팔트 우파의 아이돌로 떠오른 거예요. 김진태, 조원진 둘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당대표 출마까지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에 대구 경북의 당원들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 맞아요. 네. 그런데 대구 경북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다 친박적으로 가 있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봐요. 근데 과거 역대 선거에 보면은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을수록 대구 경북에서는 지역 감정을 조장해서 그 표를 결속하려고 하는 정치 행위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유리하다고 본 건데 이번에도 그 대구 경북의 표심이 호남과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호남을 공격하면 표가 쏠릴 거라고 또 친박적으로 줄을 서는 듯한 모습을 강하면 표가 쏠릴 거라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광주를 도발한 거야. 그런데 대구 경북의 표심 자체가 옛날처럼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마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이거나 정치적으로 복권을 시켜야 된다거나 그렇게 모여 있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직접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뭐 태극기 부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고 본인의 의사 표현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분명히 보수층에서는 분명 국민의 반은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저 개인적으로 반은 뭐 진보라고 해도. 근데 어차피 뭐 대통령 선거나 이런 거 하면 뭐 4대4 정도는 나오니까 뭐 5대5 정도는 나오니까. 근데 그렇게 큰 목소리를 내지 않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오세훈 전 시장이 발언했던 이제 박근혜의 그늘을 벗어나자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했던 거를 굉장히 좀 의미 있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입을 닫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직까지 뭐 세를 이렇게 확장을 시켜서 그분들이 목소리를 낼 만한 정치 환경이 조성이 안 되는 거죠. 아, 조성이 안 된다.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극기 부대 행사했을 때마다 동원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차를 몇 대씩 맞춰갖고 늘 올라오는 분들이 계세요. 차를 맞춰서 올라와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지역마다 자유애국연대인가 뭐 결성한다고 막 현수막 붙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다 태극기 부대의 주축이라고 보이는데 그분들은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수의 그래도 이제 건강한 보수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은 현재는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그렇게 사고를 쳤는데 당장 보수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절이 되면 그게 비정상인 거죠. 당분간은 이 시기가 흘러가야 그래야 보수도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바로 나올 수도 없고 태극기 부대가 더 설치는 거는 그 보수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늦추는 거라고 봐요. 아, 오히려 더 늦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유영하 씨라고 박근혜 변호인 그 양반이 TV조선 나와가지고 보수들이 많이 보는 TV조선에 나와가지고 황교안이 박근혜가 필요로 했던 의자를 안 넣어줬다.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유영하 굉장히 뻘쭘했을 거예요. 이런 판사가 뒤집혀가지고 황교안이 끝장날 줄 알았거든. 근데 뭐 전혀 판사도 바뀌는 것도 없고. 결집됐죠, 오히려.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박근혜 사상편으로 알아요 지금 이 태극기 부대를. 물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다고 박근혜하고 정치적 운명을 같이 하느냐? 아니야. 박근혜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대상일 뿐이지 박근혜 자체를 갖고 그 막 정말 사상편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영아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세게 치다가 그냥 여기서 그냥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박근혜는 내가 힘이 없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절감하지 않았을까. 실제 정치인들이 박근혜를 이용해 먹은 거고요. 이용해 먹은 거죠. 아니 뭐 지금 친박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황교안을 비롯해가지고 다 이용해 먹은 거 아닙니까? 뭐 진짜 박근혜한테 의리를 지킨 그럴 것 같으면 이미 뭐 의원직 던지고 씨발 이렇게 거리로 나갔겠지. 아니 근데 이게 그 박근혜가 뭐 박심 뭐 옥중 정치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도 알다시피 그 사람이 옥중 정치를 할 만큼 그렇게 원모 심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서운한 거야. 책상 의자 안 넣어주고 이런 게. 그 얘기를 이제 유영아한테 던지니까 유영아가 지금 문고리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호가호위한 거지. 그 유영아도 지금 이제 정치적 욕심이 있어가지고 네. 일종의 황교안한테 시위를 한 거 아니에요. 네네. 나 제대로 대접 안 하면 뭐 2탄 3탄 하겠다. 네, 목소리를 낸 이런 거죠. 예. 사인을 준 건데 지금 이제 김 PD 얘기한 대로 별로 안 먹혔어. 그럼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다. 아무리 박심을 가지고서 뭐 이리 이용하고 저리 이용하려고 그래도 지금 태극기 우파들이 보기에도 자유한국당 김진태는 집회에서 돌격대로나 내세우는 거지 김진태를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아요. 조원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가 중저음이고 하니까 뭐 박근혜한테 그 저급한 보수였던 박근혜한테 실망했던 사람들이 혹하고 보는 거라고요.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올 연말을 넘길 수 있을까? 누구를? 누가? 황교안이. 못 넘길 수도 있죠. 일단 재보선 결과가 일차 관문이고 네네. 그리고 내년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져 올수록 현역들은 이제 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되느냐보다 자기가 배지를 다냐 못 다냐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당 지지율이 지금 현재 한 2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 오름도 없고 뭐 내려가면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황교안 체제는 그러면 일단 비박들이나 수도권 의원들이 흔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이게 대표가 된다는 가정하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대표가 될 가능성은 뭐 거의 지금 유일해. 98%라고 보고. 그 정도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것도 김진태 얘기를 들어봤는데 꾸준히 들은 얘기인데 김진태는 친박 세력의 한 구성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그 자영업 친박이야. 자영업 친박. 그건 뭐야? 예, 다른 친박들 뭐 예를 들면 이런 다그 친박들 뭐 유기준이니 뭐 유정복이니 이런 인간들은 정규직 친박이라면 아, 비정규직이에요? 그거 아니 비정규직도 아니야. 그건 뭐예요, 그럼? 영세?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 떴다방. 떴다방 아니. 그 김진태는 독고다이예요. 뭐 누구의 지시를 받지도 않고 자기가 알아서 친박이 돼가지고 가장 전투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기 나름의 진지를 구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친박의 지지를 받는 것도 아니군요. 그렇지. 김진태나 날아가는 거 일도 아닌 거야. 관심도 그래도 없어. 할배들은 그 많이 계시던데. 거기가 춘천이잖아요, 지역구가. 춘천이죠. 예. 근데 이제 춘천이 지금 뭐 춘천시장도 바뀌었지만 민주당으로 김진태가 다음에 춘천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김진태 그 탄핵 때 춘천에 87년 6월 항쟁 이후로 가장 많은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계속 결집을 했거든. 네네. 특히 이제 김진태 사무실 앞에서 촛불 집회를 했어요. 그때 김진태는 신이 됐어요. 김진태가 저렇게 지금 막 오버하는 이유도 네. 어찌됐든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오버하는 거지. 당첨 못 받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왜 신이 돼요? 무슨 신이 됐다는 춘천 망신. 춘천 망신. 아, 그런 신이군요. 예. 그러니까 뭐 플래카드가 딱 하나야. 춘천 망신 김진태. 제가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방송에서 그분을 많이 뵙고. 아, 뵀어요? 저는 저기 이번에 그 지원이라고 강원 방송에서 뭐 정동영 지금 이제 대표님이죠. 예, 정동영 대표님이랑 그 김진태 의원이랑 만나서 이제 방송을 하나 같이 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예, 세 사람 동시에 하는 건 아니고 어느 쪽에서 이제 같이는 안 하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따로따로 했는데. 김진태가 안 한다고 그랬겠지. 예, 아니요, 뭐 그거는 뭐 비밀입니다. 예, 어쨌든 여건상 그렇게 돼가지고 따로 이렇게 김진태 의원과 직접 이제 같은 테이블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분이 뭐 완전히 왜 이렇게 이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또 사람과의 대화도 이렇게 잘 나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외골수의 느낌이 좀 요즘 TV를 봐서는 또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김진태가 하는 행동은 이 광주 5.18 그 뭐 북한군 개입설 그게 개뻥인 걸 모르지 않아요. 다 알아. 네. 아니 전두환이 아니라 그랬는데 뭐 자기들이 영웅으로 모신 전두환이 아니라 그랬는데 전두환이 모르는데 북한군 개입설 나도 모르는 건데 그 북한국에서 프레임은 누가 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은 대구경북밖에 없어요. 대구경북의 민심을 결집시킬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인 수단이 호남을 욕보이는 거예요. 호남을 비하해야 여기가 결집이 된다. 결집이 되고 그 표를 자기가 다 쓸어 모을 수 있다는. 올해는 아주 쓰레기 같은 정치 공식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지만원 씨가 이제 북한군 개입설을 최초로 들고 나와서 유포하기 시작했는데 재밌는 거는 지만원이가 원래 정치적으로 저런 극우 포지션이 아니었어요. 저 양반이 언론의 칼럼니스트로 90년대 중반에 등장을 하기 시작했는데 군사 전문가, 뭐 시스템 공학 박사. 원래는 평민당, 구평민당 이쪽하고 굉장히 가까운 정치적 스탠스였어. 근데 자기 생각에는 그쪽에서 뭐 대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활가닥 돌아섰어요,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북한군 유포설 얘기하고
뭐 우리 일본군 성노예 위안부 문제들은 그 자발적 성매매였다. 이런 얘기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변희재나 혹은 더 넓게 보면 김문수나 이런 사람 유과예요. 원래부터 저랬던 사람 아니었어요. 정치적 관종이죠. 자기는 뭘 기대하는 게 있었나 봐. 근데 이제 뭐 그게 안 되니까. 대접이 시원찮으면. 예전에 지만원이 칼럼 쓰고 이랬던 거 초반에 언론에 알려지기 시작할 때 전혀 달라요. 지금하고. 전혀 다르다는 게 어떻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극으로 간 거야 자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이쪽이 또 극으로 가면 뭐 결집이 되는 거를 노려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쪽에서 대접을 못 받았다. 아, 대접을 못 받아서 그냥 아예 이쪽으로 왔다. 아, 또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예.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전망을 하면서 이게 말을 정리해 보죠. 이 네네네. 부분을. 1등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1등. 볼 걸 또 전망까지요. 아, 답이 나와 있는 거. 아까 98%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원님은. 뭐 전도 2%엔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홍준표 안 나오는 순간에 예, 예. 볼 거 없는 전당대회 돼버렸어요. 만약에 나온다면 좀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림이? 어쨌든 게임은 끝까지 흥미진진했을 텐데. 게임은 됐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2등은 누가 될 것인가? 전 김진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한 25대 20 정도로 오세훈이 한 5%는 더 얻지 않을까. 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의원님. 그래도 오세훈이 좀 더 유리하죠. 요거. 저 이름이 또 빛나는 날이거든요. 저기 태극기 부대가 입당한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오세훈 무시하면 안 되는데 태극기 부대 표를 상당수 또 황교안이 흡수해. 황교안이. 김준태는 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선거 막판 가면 될 사람들 찍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예. 선거에서 제일 동원력이 센 사람들은 현역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게 이번 선거는 공천 선거입니다. 대표가 누가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내가 공천 받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대표가 돼야 돼 무조건.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밴드웨건 효과라는 게 이른바 굉장히 센 선거고 그래서 다 줄 섰다고 봐야 돼요 지금 물밑으로는. 줄석이다. 아니 내가 뒤로 들은 얘기로는 원래 홍 쪽에 서 있던 그 이른바 친박 중진으로 평가되는 아무개가 그냥 전략이고 뭐고 보따리 다 싸가지고 황 캠프로 갔대잖아. 아, 그래요? 그게 홍이 접은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래요. 아니 근데 홍이 접었다 하면 어차피 황교안은 내년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없다.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관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홍을 너무 전지전능하게 해석한 거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또 자기 이익과 연관된 거에 있어서는 신입니다. 신이에요. 홍준표가. 예. 홍준표가. 아니 그분이 참 그런 판단이 명민한 건 맞는데 보세요 1억 당 내 기타금 내기 전날 딱 접잖아. 그것도 다 엮어가지고 보이콧 대열로 다 엮었다가 나 1억이에요? 먼저 간다 이러면 나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선거 내는 게 기타금이 1억이야. 아니 그러면 그 1억을 내면은 뭐 몇 % 이상 뭐 지지받아요? 없어. 그거 없어요? 없어. 무조건 1억? 1등에도. 1등에도 없고 그렇구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윤리위에서 김순례 김진태 징계 안 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제 기타금 앞으로 이제 돈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도 김진태 있고. 1억과 그걸 팔아먹은 아니 물론 거야. 기타금은 못 돌려받아.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 보통 10억쯤 쓴대요. 그러니까 최소 10억쯤 쓴대요. 당대표도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돈 없는 사람 선거를 못 해요. 그래서 홍준표가 돈이 없대. 네. 그래서 아니 홍카콜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도 많거든요. 출마 선언은 세게 하고 그때까지 1억 내기 기타금 1억 내기 전까지 자기 정치 세게 하고 또 이 양반 영리하게 빠졌다. 어차피 될 판도 아니고 이번엔 될 판도 아니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야. 김 PD 얘기한 대로 저거 분명히 흔들린다. 그리고 본인이 안 흔들겠어요? 어마어마하게 흔들겠지. 자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 예측해보죠. 황교안 내년 4월까지 간다 안 간다. 자 우리 김 의원님. 어떻게 깔아야죠 또 자리를? 아니 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의원님 뭐 공천도 안 되는데 전혀 영향을 안 간다 안 간다는 뭐 좌천된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지도력이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세상 물정을 몰라 기본적으로. 그렇습니까? 세상 물정을 몰라요. 그럼 이게 빠진다는 얘기가 중도하차예요? 아니면 뭐 내가 대표 이제 못하겠어요 나 이거예요? 아니면 자발적인 아니, 거예요? 본인이 안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요. 자이든 타이든? 그렇지. 예. 그 총선을 책임지고 치르면서 다 말아먹을 수도 있죠. 그러고 나서 물러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선은 못 간다. 총선에서 아무리 길게 가도 총선에서 멸망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 박 의원님 저는 꼬꾸라진다고 봅니다. 꼬꾸라진다. 네, 총선 전에? 꼬꾸라진다고 보고 이번에 저 사람이 사실은 유영아가 나와서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네. 황교안한테는 좋은 기회였어요. 그렇지. 어떤 의미에서 좋은 기회였냐면 자기한테 어쨌든 천형처럼 이렇게 따라붙는 친박 프레임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기회였고요. 그렇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하거나 변명을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약간의 긴장을 조성하는 게 황교안한테 더 좋은 전략인데 근데 해명한답시고 내가 저기 박영수 특검 연장도 막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무감각이 꽝이에요. 빅녀시야 빅녀 진짜. 그리고 얼마 전에 MBN인가 어디에 나와서 한 40분 대담하는 걸 봤는데 나 진짜 고구마 10개 먹은 줄 알았어. 그 앵커가 백운기 국장이 네. 뭐라도 새로운 얘기를 끌어내 보려고 네. 이런 질문 저런 질문 하는데 똑같은 답을 해 40분. 저런 사람은 대중정치인으로 공무원으로서는 훌륭해요. 청문회 같은 데서는 강해. 어떻게 공격을 해도 똑같은 답을 하면 대정부 질문할 때 네. 똑같은 얘기 계속 해가지고 예. 질문하는 사람 힘 지치죠. 빼는 거 그거는 돼요. 그거는 되는데 이게 시청자가 보면서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꿈을 꾸고 대한민국 어떻게 바꿔 나가겠구나 이런 희망을 주기에는 그 컨텐츠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 그게 박근혜잖아요. 최대한 말을 짧게 해서. 근데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나 박정희 아우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렇지. 건데 네네. 황교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나는 보세요. 올 연말쯤 됐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5%못 넘고 혹은 뭐 지금보다 더 미끄러진다 이러면은 자유한국당 수도권에 있는 원내외 위원장들이 가만 안 있어요. 나와서 이제 바른미래당 안에 또 그 정치인들 그 보수 새누리당 출신의 정치인들하고 다시 제3지대에서 헤쳐모일 수 있겠죠. 아니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은 이번에도 아마 당선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분의 앞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등하면 모르겠는데 3등하면 이제 3등하면 어떻게 되는 없지. 거예요? 이제 미래가 없다고 볼 수 미래가 있는 없어. 거예요? 미래가 없으면 뭐 바른 미래로 가야 되나? 어떻게? 갔다 왔어. 갔다 오셨잖아요. 예. 변호사 개업하시면 되지 뭐. 변호사로서 오세훈 변호사. 뭐 예능하셔도 되고요. 예, 예능에 뭐 나오시더라고요. 예, 아내의 맛이라는 프로그램에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예. 관심 없습니다. 그래요? 저 너무 관심이 없나? 존나 없어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안 보태줘요? 너무 관심이 없나 오세훈 본데?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아, 예, 그래도 2등에도 우리가 또 지금 집중을 해줘야죠. 어떻게 될지. 근데 1등, 2등 차가 격차가 크면은 또 그것도 좀 김새는 건데. 오세훈의 딜레마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세훈은 사실은 박근혜 넘자 그러고 황교안으로 선거 못 치른다 그러고 네네. 이게 지금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야 된다고 하고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바닥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나 이런 바닥 당원 바닥 민심은 네네. 뭔가 전투적이기를 요구를 해. 그렇죠. 앞뒤 안 가리고.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 사이에서 괴로운 거야. 계속 이것만 밀고 나가기에는 미래와 대안과 뭐 개혁 보수만 밀고 나가기에는 이게 득표에 도움이 별로 안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순간 또 자기 이미지는 무너져.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약간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세게 뭐 비박 메시지를 가다가 또 어디 가가지고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못 채울 거다 이런 얘기 하고 다니잖아. 이게 참 괴로운 거야, 이 사이에서. 아,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러면 선거운동이 잘 안 돼요. 예. 근데 저는 아까 미래를 위해서 좀 말했던 뭐 지금 뭐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대해서 얘기했던 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 박근혜 그림자에서 벗어나자 이런 거는 그래도 좀 뭐 보수 쪽에서 좀 약간 마음을 흔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보수층 내에서 유승민 의원이 입지를 차지하지 못하게 된 거나 네네. 이번에 오세훈 의원이 아니죠. 오세훈 전 시장이 결국은 아직은 자리 잡기 어려운 거나 네. 그 맥락이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두원 의원이 방송에서 네. 이 대권 주자로 분류됐지만 절대로 보수의 대안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밥을 안 사잖아, 유승민이. 답을 안 줬어. 끝까지 누군지 가서 물어봤는데 결국 답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유예요. 예, 유고 또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심재철. 심재철. 내가 차이를 얘기해 줬잖아. 네. 심재철은 그냥 사람이 싸가지가 없는 거고 유승민은 선민의식이 쩔어. 자기는 다른 클래스고 다른 부류라고 생각해. 노겸상. 어떻게 예. 졌던 새끼하고 밥을 같이 먹나 뭐 이런 마인드겠죠. 야, 그러면 유승민 그 의원이랑 밥 먹은 사람들은 자랑할 수 있겠네요. 나 밥 그렇지. 밥을 사주셨어 나한테. 이 말이지. 비슷하게 또 선민의식이 쩌는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굽니까? 안철수. 그래요? 혼밥 혼술 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먹겠다. 그 둘이 아주 당을 합쳤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안철수 전 의원은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독일에 있습니다. 아, 독일에 계십니까? 예. 독일에 지난번에 있습니다. 보니까 계단에 있던데. 또 계단에 계속 올려가지고 독일 갔어요. 네. 요즘 독일 가서 마라톤도 안 돼. 아 그래요?
근데 그 형은 앞으로 뭐 정치적 미래라는 게 아니 하태경이 그랬잖아요 얼마 전에 안철수라도 데려와야 되겠다. 바른미래당이 하도 안 되니까. 예. 뭐 돌아올 겁니다. 돌아왔는데 뭐 잘 될까요? 잘 안 될 거예요. 사람이 안 달라져요. 알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약간 유승민 의원님이랑 밥 한번 먹고 싶긴 하네요. 예, 이렇게 좀 드문 일이라면은 꼭 한번 시도해 보도록. 자, 그 우리 김영건 의원님 모셨는데 네. 그 전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자면 황교안 별명이 있어요. 뭡니까? 황모세. 왜요? 앵무새가 아니라 황모세. 왜요? 뭐 같은 얘기를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하고요. 같은 얘기를. 대정부 질문 답변하는 거 보면 금방 알아요. 약간 로버트라는 별명도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사실은 네. 이번 전당대회에서 유일한 변수는 황모세의 그 TV 토론, TV 토론을 많이 보면은 황교안이 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도 해요. 아 이번에도 토론하죠. 해요. 뭐 대표, TV조선, 채널 A, 뭐 MBC 해가지고 한 대여섯 번 하더라고. 네네. 하는데 오 시장도 말은 매끈하게 잘해요. 근데 이제 오 시장이 파이터는 아니야. 그 홍준표 같은 파이터가 이게 이제 조근조근 해가지고 공격이 들어가야죠. 그렇게 예. 해야 이게 이제 황교안의 그렇지. 실수도 이끌어내고 이럴 텐데 예. 나는 그래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을 접었어. 홍카콜라가 접는 순간에 그래도 안 되고 재미가 없다 일단. 그러니까 또 홍카콜라가 토론을 한다면 이 황 후보님 이 군대 왜 안 갔어요?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단맞은 얘기가 아니 근데 그게 국민들이 그게 납득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예. 파고들어봐요. 그러면 쩔쩔맨다고. 아 근데 표정 변화 딱 변하시고 또 취조하듯이 예, 예. 취조하듯이 안상수 박살낸 거 봐봐. 같은 검사 출신인데 안상수를 아주 박살을 내는데 아 저건 아주 대선 토론 재밌었어요. 예. 그게 홍준표 대표 전 홍준표 대표가 없었으면은 예. 그거 재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 대선 앞두고 네. 내가 TV 토론을 총괄하는 공보단장이었는데 네. 고 노회찬 대표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네, 네. 홍준표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얘기를 서슴없이 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부끄럽거나 민망해서 할 수 없는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고 자기는 생방송 토론하다가 책상 치면서 벌떡 일어나는 것도 봤다. 생방송 중에. 그래서 근데 이게 구도를 보니까 홍준표를 그나마 대적할 만한 사람은 심 후보밖에 없는데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타일상 못할 거고 뭐 점잖고 이런 분이니까 나머지들도 피할 사람이 홍준표하고 맞대결할 사람이 아니거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홍준표를 어떻게 다룰까. 몇 번 성과가 있었지 그래서. 홍준표는 난 사람은 난 사람이에요. 흥행 요소이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